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유독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올해 미국 증시 전망은 여전히 밝고 핵심 주도주들의 인기도 여전한데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몰라 기회를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락장의 본질적인 원인과 앞으로 미국 주식이 보여줄 엄청난 전망을 과장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아주 상세하게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의 미국 증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주저앉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단순히 금리 인하 지연이나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이 거대한 자본시장의 판도를 절반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가의 거물들이 진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단순히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를 따지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기업들이 돈을 벌던 성공 공식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한 달 전인 1월 초만 하더라도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앞다투어 미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낙관적인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인공지능이 막대한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며 S&P 500 지수가 연말에는 60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치솟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성적표를 확인해보면 나스닥은 0.08% 상승으로 제자리 걸음이며 S&P 500과 다우존스 역시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1월 한 달이 통째로 지났음에도 수익률이 이 모양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많이 올랐기에 쉬어가는 조정이 아니라 시장 깊숙한 곳에서 투자의 상식이 파괴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락하는 진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발생한 정책 쇼크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주식시장이 힘들 때마다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주는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 월가에서는 이를 주가를 받쳐주는 안전망이라는 뜻의 패드푸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명된 케빈 워시는 과거의 양적 완화와 무분별한 돈 풀기 정책을 독설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해왔던 매파 중의 매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최근 금값이 폭등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현상이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 시나리오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워시 지명 발표 직후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루 만에 9% 이상 폭락했으며 은 가격은 무려 30%나 빠지며 201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금과 은은 보통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나 돈 풀기가 예상될 때 오르는데, 워시가 오면 유동성을 강력하게 회수할 것이라는 공포가 자산 매각을 부추긴 것입니다. UBS의 분석에 따르면 케빈 워시의 지명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이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매우 무거운 신호입니다. 과거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는 언급만으로도 채권 시장이 대폭락했던 테이퍼 텐트럼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13년에는 단순한 언급에 대한 시장의 과민 반응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실제로 매우 강력한 매파적 성향의 인물이 연준의 수장 자리에 앉게 된 실질적인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동성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기술주 중심의 화려한 파티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락 원인은 이번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공포스러운 부분인 인공지능이 기존 기업들을 집어삼키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을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고마운 도구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존 기업들의 수익 모델을 뿌리째 파괴하는 저승사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앤스로픽이 새로운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능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프트웨어와 금융 섹터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소프트웨어와 자산 운용 sek터에서 우리 돈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가총액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관리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주식 바스켓 지표는 하루 만에 6% 폭락하며 작년 관세 쇼크 이후 가장 처참한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률 정보를 판매하는 톰슨 로이터는 20% 급락했고
정보 분석 기업 가트너는 30%나 주저앉으며 인공지능이 기존 비즈니스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마저 13% 넘게 폭락한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시장의 포식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인공지능을 카페의 매출을 올려주는 최신형 커피 머신 정도로 여겼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옆집에 새로 생긴 무인 로봇 카페였던 셈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로봇 카페가 등장하면 기존 카페들이 문을 닫아야 하듯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이제 인간이 하던 전문적인 업무들을 스스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스로픽의 새로운 기능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 브리핑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인공지능 혼자서 완벽하게 수행해내며 기존 데이터 기업들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현상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멸망을 뜻하는 사스포칼립스라고 명명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기술주를 지탱해온 성장 공식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직원 머릿수대로 이용료를 받는 구독 모델로 돈을 벌었지만 인공지능이 직원 수십 명의 몫을 해내자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인공지능 하나가 업무를 다 처리하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수십 명의 직원용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량은 폭증하는데 돈을 내는 기준인 사람 수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매출이 오히려 쪼그라드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지금의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충격이 소프트웨어 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체로 빠르게 전염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거대한 부채의 고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UBS 분석에 따르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3호 대출 시장의 약 4분의 1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물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밀려 망하게 되면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와 자산 운용사들 역시 연쇄적으로 돈을 떼이게 되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대출 전문 기업인 블루올 캐피탈이 9일 연속 하락하며 최저가를 찍었고 아폴로나 블랙스톤 같은 거물급 운용사들도 한때 10% 넘는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을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비교하지만 그때는 기술이 부족해서 거품이 터진 것이고 지금은 기술이 너무 완벽해서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블루웨일 그로스의 스티븐 유는 올해가 기업이 인공지능의 승자인지 아니면 먹잇감인지 결정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패자를 피하는 투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하락 이유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만 트럼프표 관세 폭탄의 실제 청구서가 기업들의 장부에 아주 무겁게 찍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무려 17%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했던 1932년 대공황 이후 역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선언했고 유럽과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을 향해 전방위적인 관세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곧 제품 가격 인상이나 기업의 이익 감소라는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올려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시장의 공포입니다. 실제로 1월 ISM 제조업 지수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미 시장 곳곳에서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잠잠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의 귀환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이란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인근에서 F-35 전투기가 이란 드론을 격추했고 민간 유조선 보호를 위해 미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하는 긴박한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로 이곳이 봉쇄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를 가볍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현재 $63 선인 유가가 60% 이상 폭등하는 시나리오는 물가를 다시 자극하여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강력한 악재가 됩니다. 실제로 중동의 긴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가는 즉각 반응하며 급등했고 에너지 섹터는 상승한 반면 기술주들은 다시 한번 강한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지난 2년간 시장을 견인해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례 없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부은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도대체 언제쯤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매우 냉정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했다는 홍보를 넘어 도입 비용으로 마진이 깎이는 현상이 보이자 투자자들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투자 수익률 지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피로감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SP500이나 다우존스 지수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락장의 이유를 모두 확인했으니 가장 중요한 질문인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사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확실한 패자부터 꼽아보자면 최근 결제 이용 건수 증가율이 급락하며 기술 중심의 경쟁자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무참히 뺏기고 있는 페이팔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기존의 구독 기반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같은 사스 대장주들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업 가치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반면 모두가 약세인 날에도 홀로 급등한 팔란티어는 인원수가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독보적인 계약 구조를 만들어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미국 민간 매출은 전년 대비 137%나 폭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월가의 주요 은행들도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 유가가 버티며 3% 넘게 상승하는 날이 포착되고 있으니 하락장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분야입니다. 유틸리티 섹터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방어적 성격이라는 이중 수혜를 입으며 시장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대응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 구조가 단순히 인간의 구독료에 의존하는지 정교하게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매출이 단순히 직원의 머릿수인 좌석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실제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것인지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핵심 포인트는 해당 회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승자인지 아니면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희생자인지를 냉정하게 판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톰슨 로이터와 같은 정보 서비스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바로 기업의 현금 흐름인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기에는 당장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 수혜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강력한 국방 정책 기조에 따라 방산주들이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1.5조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국방 예산 확대를 제안하며 방산업계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은 최근 방산주들이 급등한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혜를 입는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것이 하반기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투자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다소 답답하고 냉랭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시장이 흔들릴 때 대피하는 디지털 금의 역할보다는 변동성이 극심한 레버리지 기술주와 동조화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금은 가격 조정 이후 즉각 반등하며 온스당 970달러 선까지 치고 올라와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여전히 가장 강력한 피난처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도이체방크 전문가들은 이번 금값의 조정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히 굳건하고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발표될 ADP 민간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지표는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경제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 연준의 향후 행보와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요동칠 수 있으므로 발표 직후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반응하는지 예민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장마감 이후 발표될 구글과 퀄컴 그리고 ARM의 실적 발표는 인공지능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먼저 실적을 발표한 AMD가 주당 순이익 1.53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시원하게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놓아 차갑게 식어가는 시장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특히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5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업계는 힘들어도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섹터가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6년은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며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아주 긴 싸움의 시작입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SP500 지수가 연말에 0포인트까지 도달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핵심 시나리오는 상반기의 고통을 견디느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무태 빠지느냐에 대한 매우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확률 60%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반기 내내 정책 불확실성으로 고통받겠지만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수익성을 증명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질주하는 그림입니다. 반면 40% 확률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관세로 인한 고물가와 금리 압박이 겹치면서 나스닥 지수가 25 영선 아래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아무 종목이나 사두면 오를 것이라는 무지성 매수의 환상은 버려야 하며 어떤 풍파에도 살아남을 확실한 우량주만 골라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증시가 힘을 못 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파괴적 변화에 대한 공포가 혁신이 가져올 생산성 향상의 기대를 일시적으로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준 의장의 교체와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면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시장의 돈이 모두 증발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 중입니다. 실제로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자금들은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방산과 같은 가치주와 정책 수혜주들로 빠르게 유입되며 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투자는 지수 전체의 흐름을 쫓기보다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소수의 종목을 정교하게 선별하는 게임입니다. 결국 승자는 시장에 떠도는 수많은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거시적인 흐름과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며 인내하는 사람의 몫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냉철하게 기회를 찾고 내가 믿는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하락장의 진짜 이유와 대응 전략이 여러분의 투자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던 종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분석해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월가의 방대한 리포트들을 샅샅이 뒤지고 철저한 팩트체크를 거쳐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만을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제사냥꾼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이 하락장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승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비포장도로 뒤에는 언제나 탁 트인 고속도로가 나오기 마련이니 지금의 어려움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다음 랠리를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보다 한층 더 깊이 있는 개별 종목 분석과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냥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여러분은 현재 일론 머스크가 구상해온 가장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계획이 드디어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계셨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번 스페이스X와 xAI의 공식 합병 발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결합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의 통합을 넘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거대한 컴퓨터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일종의 거대한 선전포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가의 막대한 자본들은 이미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빨려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소용돌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두 회사의 합병이 가져올 우주 데이터 센터 혁명의 실체와 2026년 6월로 예정된 역대급 상장 시나리오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새벽 시간에 스페이스X 공식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충격적인 성명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xAI를 전격 인수하여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우리에게 이토록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두 회사가 합쳐서 몸집을 불린다는 단순한 차원의 경영 전략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성명서를 통해 지구에는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더 이상 혁신적으로 키울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센터를 통째로 우주 궤도로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우리는 궤도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통신 산업의 기존 판도는 그 뿌리부터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왜 이러한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왜 일론 머스크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두 거대 기업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인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xAI의 심각한 자금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xAI라는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 개발을 위해 마치 물을 쓰듯이 엄청난 양의 자금을 매일 소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포함한 주요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xAI는 매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개발 비용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1조 4,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며, 이는 기업 운영에 있어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xAI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은 130억 달러에 달하지만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고작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2025년의 매출과 향후 현금 흐름 예측도를 살펴보면 매출을 의미하는 검은색 막대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으며 적자폭은 매우 깊습니다. 매출보다 무려 26배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xAI는 머지않아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나리오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스크는 자금난을 겪는 xAI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스페이스X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스타링크라는 혁신적인 위성 인터넷 사업을 통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벌어들이며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금 동원력이 뛰어난 형님격인 스페이스X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동생 xAI를 흡수하여 모든 빚을 갚아주고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과거 머스크가 테슬라의 생존을 위해 태양광 업체인 솔라시티를 인수했던 사례와 유사해 보이지만, 이번 합병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을 가집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재무적 결합이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이번 합병은 두 회사의 물리적 인프라를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적인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xAI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스페이스X의 위성에 탑재되어 우주에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고 지구로 송수신하는 거대한 수직 계열화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일론 머스크가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데이터를 지구 위가 아닌 우주에서 처리하려 하는지 그 기술적 이유를 따져봐야 합니다. 머스크가 내세운 가장 강력한 논리는 바로 지구라는 행성이 가진 물리적인 한계이며, 특히 인공지능이 진화할수록 소모하는 막대한 전력 문제가 핵심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하나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맞먹을 정도로 인공지능은 엄청난 에너지 포식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면 전력 소모량이 현재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화석 연료의 환경 규제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오랜 시간 소요 문제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데, 이는 환경 오염과 자원 부족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머스크는 이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우주 공간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주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빛을 가로막는 장애물 없이 지구보다 훨씬 높은 효율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구와 달리 밤낮의 구분이 없기에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 환경을 제공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우주의 극한 환경이 데이터 센터의 최대 골칫덩어리인 열 냉각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우주는 영하의 극저온 상태이기 때문에 복사 냉각 방식을 활용하면 물 한 방울 사용하지 않고도 슈퍼컴퓨터를 완벽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경제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결국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거대한 혁명이며 기존의 전기를 사서 쓰던 기업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인공지능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는 곧 강력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20세기 초 석유를 독점했던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했듯이 21세기는 우주 에너지를 장악한 기업이 새로운 패권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운다는 계획은 매우 웅장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무거운 위성들을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구상하는 위성의 숫자는 무려 100만 개에 달하며 이는 현재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위성을 합친 것보다 수십 배 많은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를 현실로 바꾸는 핵심 열쇠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로켓인 스타쉽이 쥐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기존 로켓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단 한 번의 발사로 150톤에서 200톤에 달하는 화물을 우주로 운반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에 따르면 이 거대한 스타쉽이 매 시간마다 발사되어 1년에 수백만 톤의 위성들을 우주 궤도에 촘촘히 배치하는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페이스X와 XAI 합병의 진짜 시너지가 폭발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물과 운송수단의 완벽한 만남입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이라는 거대한 운송수단에 실을 확실한 일감을 확보하고 XAI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윈윈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토록 거대한 우주제국 건설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2026년 6월로 예정된 스페이스X의 역사적인 상장을 통해 조달될 예정입니다. 상장 시점 또한 매우 상징적인데 6월 28일은 일론 머스크의 55번째 생일이자 목성과 금성이 일렬로 정렬하는 신비로운 천문 현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머스크는 이처럼 우주의 기운까지 빌려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가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5영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금액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9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가치이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상장 이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오랫동안 머스크를 믿고 지지해온 테슬라 주주들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방안입니다. 머스크는 예전부터 테슬라 주주들을 특별히 챙기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이번 상장 시 테슬라 장기 보유 주주들에게 공모주 우선 배정 권리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이 제안한 스파즈라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테슬라 주식 1주당 스페이스X 주식 매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머스크 제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투자 생태계로 묶는 고도의 전략이며 테슬라 주식을 팔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낙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 스페이스X의 상장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심리를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견고하게 방어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테슬라 법인 자체가 이미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상태이므로 합병이 완료되면 테슬라는 자연스럽게 스페이스X의 주요 주주가 됩니다. 결국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 우주 기업의 거대한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의 성격까지 갖추게 되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월가의 큰손들과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이슈가 가져올 자금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이미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케빈 모스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전문 펀드에는 합병 소식이 들리자마자 평소보다 200%가 넘는 엄청난 투자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대규모 합병을 계기로 우주 산업이 더 이상 단순한 과학 실험의 영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매력적인 자산군으로 완전히 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우주는 부동산이나 채권과 같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투자 카테고리가 되었으며 글로벌 자산가들은 이미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이번 상장이 인류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상장 주관사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건 치열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이동하는 구조적인 변화이며, 시장의 예민한 큰손들은 이미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지 궁금해하실 텐데,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기업은 역시나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가 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테슬라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xAI의 고도화된 인공지능 두뇌인 그록이 탑재됨으로써 두 기업 사이의 기술적 시너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나아가시, 이 지능형 로봇들은 미래의 우주 공장에서 궤도를 도는 위성들을 직접 조립하거나 고장난 부분을 정교하게 수리하는 핵심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또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제공하는 막대한 양의 연산 능력을 실시간으로 활용한다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FSD의 완성도와 안전성은 지금보다 훨씬 비약적으로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조사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과 우주 인프라가 집약된 거대한 차세대 플랫폼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분야는 우주 인프라 관련 핵심 기업들로, 스페이스X가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할 수 없기에 세부적인 부품 시장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초고속 데이터를 손실 없이 주고받기 위해 필수적인 레이저 통신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특수 광학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입니다. 또한 강렬한 우주 방사선을 견뎌내야 하는 극한 환경의 특성상 방사선 차폐 기술이나 이를 견딜 수 있는 특수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 중심 기업들의 가치도 급등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의 원리는 과거 골드러시 시대에 직접 금을 캐러 갔던 광부들보다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영리한 상인들이 결과적으로 더 큰 부를 축적했던 역사적 사례와 일맥상통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인류 역사상 거대한 금광이 새롭게 열리는 지금, 그 거대한 인프라를 지탱하고 구축하는 곡괭이 역할을 담당할 핵심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더불어 골든던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미국의 차세대 우주 방어 시스템 구축 계획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망이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현재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련 국방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자들과 스페이스X 사이의 긴밀한 협업이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려한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캐슬러 신드롬이라 일컬어지는 우주 쓰레기들의 연쇄 충돌 리스크라는 치명적이고도 현실적인 위협이 인류의 우주 비즈니스를 항상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통제불능의 위성 파편들이 연쇄적인 충돌을 일으켜 지구 궤도가 파편들로 뒤덮인 난장판이 된다면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물리적인 길 자체가 영구적으로 봉쇄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폭발하며 대량의 위험한 파편을 생성했다는 뉴스는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모델에 언제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고입니다. 또한 중대한 법적 분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데, 현재 오픈 AI는 xAI를 상대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며 합병 승인과 상장 심사 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체와 위성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고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장악하려 하자 전 세계 정부와 규제 당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합병은 막대한 자금이 우주 산업으로 유입되는 거대한 유동성 신호인 동시에 적자 기업인 xAI의 체질을 개선하는 실적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향후 시장의 반응을 결정지을 핵심적인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상장 조건의 확정 여부와 스타쉽의 발사, 성공, 그리고 테슬라 주가와의 연동성입니다. 구체적인 공모가가 얼마로 책정되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시장의 뜨거운 투자 열기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거대한 계획의 전제 조건은 결국 스타쉽이 사고 없이 대량의 화물을 싣고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스타쉽의 발사 과정을 매번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스타쉽 발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우주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관련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소홀해진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며 주가가 하락할지 아니면
상장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할지도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제가 실제 월가의 기관 투자자라면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가장 먼저 뜯어보며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는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주 공간에서 정말로 냉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방사선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검증 데이터를 회사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나 연방항공청 같은 강력한 규제기관들이 과연 100만 개의 위성 발사를 순순히 허가해줄지, 그 정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번 합병은 머스크가 지구라는 행성의 한계를 넘어 우주라는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하겠다는 인류사적인 선언이자 거대한 도전입니다. 전기와 공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우주기술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돌파하여 인공지능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머스크의 무모하면서도 위대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 종목 하나를 사고 파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인프라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분명히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 역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하기에 우리는 이 흐름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고 부를 창출하는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며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궁금한 경제 뉴스는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더 가치 있는 리포트를 뒤지고 팩트를 체크하여 다음 영상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투자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반드시 해두셔서 이 거대한 부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미래의 인프라를 선점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류가 우주로 향하는 이 역사적인 여정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공적인 투자로 부자가 됩시다.